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하늘,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기 시작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치킨집. 불빛이 깜빡이는 간판 아래에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배달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낙엽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가 곧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거칠고 굴었지만 치킨 포장을 하는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어요. 허름한 치킨집 유니폼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웃을 때면 여전히 미소가 따뜻했죠. 철수 씨, 오늘도 힘내세요. 치킨집 사장 박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35의 젊은 사장이었지만 철수 할아버지를 항상 존중했습니다. 오늘은 강남 신축 아파트 쪽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왔네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걱정 마. 내가 이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모르는 줄 알아? 배달은 이제 내 몸에 밴 일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치킨집 앞에 주차된 낡은 오토바이는 10년이 넘은 것이었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덕분에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첫 번째 배달은 강남역 근처 사무실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교통신호를 정확히 지키며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조종했어요. 그의 운전 솜씨는 젊은 배달부들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강남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마침내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황금올리브 치킨 배달 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치킨을 건넸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배달을 온 것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의 꼿꼿한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에 곧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 일은 생계수단이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문이 더욱 빗발쳤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치킨을 배달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한 골목 안쪽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그런데 도로가 막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늦겠는데. 할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마침내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철수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정된 층으로 올라갔죠.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 5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배, 왜 이렇게 늦었어? 그중 가장 앞에 선 젊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이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많이 막혔네요. 치킨 값은 18,000원입니다.
갑자기 그 젊은이가 손을 뻗어 치킨 봉투를 낚아챘어요. 재훈아, 그만해. 다른 친구가 말렸지만 재훈이라 불린 남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봉투를 열어 치킨을 꺼내더니 한 조각을 바닥에 던졌어요. 이렇게 늦게 온 치킨은 차갑고 맛없을 거 아냐? 값은 절반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배.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손님, 그래도 음식은 소중히 다뤄야죠. 저희 가게에서는 최선을 다해 만든 음식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할배가 우리한테 훈계해. 그는 친구들을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이 할배 좀 봐.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재훈이 천천히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죠. 할배,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재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키득거리며 둘러섰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동도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인내심이 그의 얼굴에 묻어났죠. 젊은이, 난 그저 치킨을 배달하러 왔을 뿐이야. 돈을 내고 이만 끝내면 어떨까? 우와, 정말 쿨하시네요. 할아버지. 재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바닥에 뿌렸어요. 여기 있어, 돈. 주워 가든지 말든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오랜 세월 참아왔던 인내심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네. 치킨값 정상적으로 지불할 건가?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갑자기 화가 난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야, 할배, 귀가 안 들려? 돈은 바닥에 있다니까. 그가 갑자기 팔을 뻗어 철수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재훈의 손목을 붙잡았죠. 손버릇이 나쁘구나, 젊은이. 재훈이 갑작스러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철수 할아버지의 손아귀에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야, 이거. 놔. 철수 할아버지는 재훈의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재훈의 무릎이 자연스럽게 꺾이며 바닥으로 꿀려졌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이 할배 뭐야? 재훈아, 괜찮아? 한 명이 걱정스럽게 외쳤어요. 재훈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할배, 다 같이 덤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두 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뭐야 이거? 이 할배가 뭐야? 바닥에 쓰러진 친구가 놀라 소리쳤어요. 남은 두 명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난 그저 치킨 배달부일 뿐이네. 하지만 젊은이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지.
재훈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할배가 이럴 수가 있어. UDT 출신이네. 철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해군 특수전단에서 20년을 보냈지. 지금은 그저 치킨을 배달하는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UDT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거짓말.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배가 뭐 군대라도 갔다 왔냐고. 하하, 웃기지 마.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몸놀림은 분명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것이었죠. 재훈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허세를 부렸습니다. 야, 5명이 한 할배를 못 이겨? 다 같이 덤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죠. 젊은이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왜 이런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나? 재훈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할배,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볼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위험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칼까지 들이밀다니. 젊은이가 왜 이 모양이야? 재훈이 칼을 들고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격을 피했고 재훈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재훈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인생은 길어, 젊은이. 이렇게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를 훈계하는 듯한 어조였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돼. 늦지 않았어.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재훈을 놓아주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젊은이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치킨값, 제대로 드릴게요. 재훈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소중히 다루게.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거니까.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재훈이 불쑥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UDT 출신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치킨 배달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어떻게 그런 특수부대에서 치킨 배달을. 재훈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어요. 젊은이, 너희들은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늦지 않았어.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엿보였어요. 특히 재훈의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혹시 저희에게 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자기 방어 같은 거요. 저희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재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뭐든지요. 젊은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게. 특히 나이 든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공손히 대해야 해.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남을 해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자신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만 써야 하네.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철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 여기 내 연락처야. 이번 주 일요일 한강공원으로 오게. 아침 6시 정각에. 젊은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특히 재훈은 마치 보물을 얻은 듯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치킨집에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를 사장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어르신, 많이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었네. 배달 좀 늦었다가 젊은이들 교육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철수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은 이제 배달 없으니 일찍 들어가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배달 많을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UDT 시절 그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위험한 임무들,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특수부대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변했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치킨 배달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를 누비며 아직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철수 할아버지는 불을 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를 반겼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그의 지난 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기술을 써봤네. 철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몸은 여전히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평생 단련해온 그의 몸은 여전히 그를 배신하지 않았죠. 철수 할아버지는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그와 동료들이 훈련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젊고 의욕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철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여전히 치킨을 배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강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6시 정각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는 간단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잠시 후 재훈과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도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재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모든 훈련의 기본이네. 좋아.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김철수 할아버지와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들 모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일요일 아침. 한강공원은 철수 할아버지와 5명의 젊은이들로 인해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먼저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의 몸 동작은 나이를 무색해 할 만큼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자기 방어의 첫 번째 원칙은 싸움을 피하는 거야. 철수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고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지. 재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희는 싸우는 법을 배우러 온 건데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기술도 가르쳐 주마.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거란다.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이겨야 해. 젊은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심 잡는 법, 호흡법, 그리고 간단한 방어 동작들. 군대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자세가 모든 것의 기본이네. 바른 자세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야. 철수 할아버지는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2시간 동안의 첫 훈련이 끝났을 때 젊은이들은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집중된 눈빛이었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자꾸나.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늘 배운 기본 자세를 연습해 오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혹시 평일에도 뵐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치킨 배달 끝나고 시간이 나는 저녁 9시 이후면 가능하네. 하지만 매일은 어렵고 수요일 저녁은 어떤가? 젊은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네, 좋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저녁 추가 훈련도 약속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고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참 신기한 인연이군. 철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원수가 제자로 바뀌다니. 월요일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치킨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 민호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럼 오랜만에 활기찬 주말이었네. 철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오늘의 배달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강남역 쪽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왔네요. 점심시간에 바빠질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어제의 훈련 덕분인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동작이었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몰며 여러 곳을 오갔어요. 그런데 강남역 근처 한 사무실 건물에 배달을 갔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에서 한 젊은 여성이 두 명의 남자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남자들은 그녀를 복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만하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정의감이었을까요? 저 실례합니다만 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남자가 놀란 듯 뒤돌아보았어요. 그들은 치킨 배달 봉투를 든 노인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달이나 하시지 왜 참견하세요? 저리 가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젊은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인간의 기본 도리야. 그 여성분을 그만 괴롭히게. 남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배, 진짜 맞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재훈과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금방 파악했고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재훈은 재빨리 다가와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봐, 이분은 우리 스승님이야. 감히 무례하게 굴다니. 너희 정신이 있냐?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두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스승님이라고 이 배달 할아버지가?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이분은 UDT 출신 김철수 할아버지셔. 우리 스승님이시고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야. 두 남자는 UDT라는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변명을 늘어놓더니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철수 할아버지와 재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여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여성이 떠난 후 재훈이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역시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이라니 과분한 말이구나. 나는 그저 치킨 배달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단순한 무술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재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런데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거냐?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면접을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재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아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치킨 배달을 계속하기 위해 재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한강공원의 한적한 잔디밭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재훈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분히 지도하는 모습이었죠. 젊은이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차 세련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밀어올수록 그 힘을 역이용하면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야. 재훈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재훈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재훈은 푹 엎어졌지만 이전에 배운 낙법 덕분에 부상 없이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재훈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십 년의 연습이지. 무술의 진정한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 자기 수양이란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훈련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웠고 철수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놀라운 점은 그의 체력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재훈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UDT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재훈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때로는 오래된 기억도 꺼내볼 필요가 있지. 젊은이들은 그의 주변에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1살 때였지. 군대에 입대해서 특별히 체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 그래서 UDT 선발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지옥 그 자체였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끊임없이 체력의 한계를 시험받았지. 많은 동료들이 중간에 포기했어. 하지만 나는 버텼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단련된 정실력이 있었거든. 젊은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UDT 요원이 된 후에는
더 많은 훈련과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지. 해상 구조, 폭발물 제거, 적진 침투.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압박이었어. 언제나 완벽해야 했거든. 실수는 곧 동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전쟁에도 참전하셨나요? 재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파병도 여러 번 다녀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존재인지 배웠다고 할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였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했지. 그리고 그 신뢰는 목숨을 맡길 만큼 깊은 것이었어. 그럼 왜 전역하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29살 때 큰 부상을 입었네.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웠지. 물론 후방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땐 젊었고 자존심이 강했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했지. 그 후에는요. 민간인 생활로 돌아왔지. 경비업체에서 일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 평범한 삶이었지만 행복했네.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났지. 그렇게 혼자가 됐어. 젊은이들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치킨 배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더군. 그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무엇보다 아직 내 몸은 충분히 건강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우연히 동네 치킨집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게 벌써 5해가 됐네. 배달하시면서 위험한 일도 많이 겪으셨겠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취객들에게 시비 걸리기도 하고 가끔은 돈을 안 내려는 손님도 있었지.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고 배려해 주는 편이었어. 철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너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지. 나를 무시하고 치킨값도 제대로 안 내려고 한 젊은이들은.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땐 정말 철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해야겠구나. 너희 덕분에 내가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으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보람이 있더구나. 그의 말에 젊은이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배운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도 될까요? 주변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져야 해. 약한 사람을 돕고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지. 물론입니다. 재훈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젊은이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치킨 배달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스승이 된 것이죠. 훈련을 마친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물, 무슨 선물? 재훈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새 가죽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용 고급 장갑이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낡은 장갑을 봤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하게 타시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복잡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삶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매일 치킨을 배달했지만 이제 일주일에 3번, 저녁 시간과 주말 아침에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죠. 철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치킨집 사장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저 요즘 재미있는 취미가 생겼달까. 취미요?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기신 건 아니고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다고나 할까. 사실 철수 할아버지가 말한 것보다 상황은 더 진지했습니다.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제 그 모임은 10명이 넘는 청년들로 늘어났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과거의 비행 청소년이었거나 취업에 실패해 방황하던 젊은이들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단순한 무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세,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함께 가르쳤어요. 젊은이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행동거지도 달라졌죠. 재훈은 이제 지역 경비업체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훈련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젊은이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3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철수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어요. 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다들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 같구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재훈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원래 멤버들이 먼저 기본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께서는 전체적인 지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그들의 열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재훈과 초기 멤버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입 멤버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 동작을 가르쳤고 철수 할아버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도했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재훈이 모두를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철수 도장의 회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무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철수 도장,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어요. 재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성함을 따서 지어봤어요. 마음에 드실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장이라니.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주 정해진 날에 모여 훈련하고 서로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배운 기술을 남을 해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배달부로 지내던 평범한 노인에서 이제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이끄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철수 도장.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사장 민호가 그를 불렀어요. 철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지, 민호 씨? 실은 민호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철수 씨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찰서라고? 왜? 무허가로 무술 교습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불법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신고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수 씨,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곤란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네, 민호 씨. 알아볼게. 그날 배달을 다니는 내내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훈은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다 저희 탓이에요. 너무 큰 규모로 모임을 키웠나 봐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철수 할아버지가 위로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와 재훈을 포함한 핵심 멤버들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도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장소 임대료, 시설 비용 등. 철수 할아버지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재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아봤어요. 합정동에 작은 지하 공간이 있는데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각자 조금씩 회비를 모으기로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냐? 물론이죠. 다른 멤버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무술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저희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철수 도장을 공식적으로 열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놀라운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장소를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치킨 배달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도장 준비를 도왔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가득 찼죠. 이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장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배달을 마치고 치킨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 이분이 철수 씨를 찾아오셨어요. 민호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철수 할아버지를 보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님이시죠? 저는 강남경찰서 지역경비과 박준호 경감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경감의 인사에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감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박준호 경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치킨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침착함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공무로 온 건 아닙니다. 경감이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찾아뵌 겁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요?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강남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훈이라는 청년이 이끌던 그룹의 변화가 두드러졌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 모두가 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을 언급하더군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에게 조금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도움이요? 경감이 웃었어요. 그들의 말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라던데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UDT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관심이 생겼죠. 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제가 UDT, 김철수 상사 맞지요? 경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 물론 당신처럼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요. 당신의 이름은 UDT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그건 모두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치킨 배달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무술 교습으로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저 젊은이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물론입니다.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요. 문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신고는 이미 취하되었습니다. 취하요? 철수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어요. 경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신고한 사람이 인근 다른 무술 도장 사범이었는데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니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김철수님께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철수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도장을 여신다고 들었는데, 모든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네, 그 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경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경찰 업무적으로도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감사하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감님. 경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저도 가끔 도장에 들러 배움을 청해도 될까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나이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금세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경감이 떠난 후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경감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고 도장 준비를 계속 진행하자고 말했어요. 재훈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장비 기부가 더 들어왔고 도장 리모델링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내일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배달 끝나고 바로 가볼게.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는 치킨 배달을 서둘러 마치고 합정동의 새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아직 간판이 없었지만 문 옆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 도장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벽에 거울을 설치하고 천장에 조명을 다는 등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수 할아버지를 보자 일제히 손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재훈이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다 너희들이 한 거냐? 네, 재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재능을 보태서 만들었어요. 민수는 전기공사를, 태식이는 목공이를, 다른 친구들은 페인트 칠과 청소를 담당했고요.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도장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태권도, 합기도 같은 전통 무술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사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정면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존중, 겸손, 인내, 용기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이건 철수 할아버지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네 가지 가치입니다. 재훈이 설명했어요. 저희 도장의 모토로 삼았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젊은이들은 그의 감동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철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할아버지, 사실 공개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천으로 가려진 물체를 가리켰어요. 이건 도장 간판 샘플인데 할아버지께서 최종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훈이 천을 걷자 우아한 디자인의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수 도장 자기방어와 인성교육의 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떠세요,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간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공식적인 곳에 쓰이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좋구나. 그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정말 멋지다. 젊은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이 도장의 정식 관장님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물론 치킨 배달은 계속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마다 와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관장이라고? 나 같은 늙은이가. 네, 할아버지께서 가장 적합하신 분이에요. 저희는 할아버지의 제자일 뿐이니까요. 재훈의 말에 다른 젊은이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젊은이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오랜 꿈을 이룬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도장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치킨을 배달할 것이지만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의 스승이자 멘토로서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었죠. 할아버지, 재훈이 말했습니다. 개업식은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구나.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겠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과 충만함이었죠. 우리 모두 함께 좋은 도장을 만들어 보자꾸나.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개업식 당일 합정동의 작은 지하 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박준호 경감도 사복 차림으로 참석했고, 놀랍게도 치킨집 사장 민호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찾아왔죠. 철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호가 감탄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깜짝 놀랐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모든 걸 해낸 거지. 나는 조금 도왔을 뿐이야. 도장 안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고급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죠. 입구에는 철수 도장이라는 멋진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도장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재훈이 모두의 주목을 끌고 개업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도장은 단순한 무술 도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삶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곳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스승님,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한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재훈이 철수 할아버지를 앞으로 초대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치킨을 배달하다 만난 젊은이들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도장은 단순히 무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개업식이 끝나고 간단한 시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재훈과 핵심 멤버들이 기본 동작들을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철수 할아버지가 특별한 자기 방어 기술을 시연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해 할 만큼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박준호 경감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인상적인 도장이군요, 김철수님.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들죠. 경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철수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도장에는 철수 할아버지와 젊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거야. 할아버지,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치킨 배달하실 건가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계속하려고 해.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여나갈 생각이야. 젊은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배달 일을 그만두고 도장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장 운영은 많이 도울게요. 재훈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듯 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UDT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보고 있나요? 이 늙은이가 아직도 쓸모가 있나 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 도장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시작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왔고 놀랍게도 어른들도 꾸준히 등록했습니다. 도장의 모토인 존중, 겸손, 인내, 용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가치가 되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도장에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무술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여전히 그는 치킨 배달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주 3일로 줄였어요. 사장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철수 할아버지가 마지막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벚꽃은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훈과 제자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도 보였죠. 이게 다 뭐지? 철수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재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파티, 무슨 일인데?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처음 가르치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재훈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그는 몇몇 낯선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지역의 다른 도장 사범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철수 도장과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장이 모델 케이스가 될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모두가 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철수 도장 1주년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철수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시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재훈이 모두를 대표해 철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의 영웅이자 스승이자 할아버지십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그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해줬어. 그는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나가자꾸나. 철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자연도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통의 치킨 배달이 그의 삶을,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는 이제 진정한 스승으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의 롤모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치킨 배달부에서 인생의 멘토로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